지방 소멸에 대안은 사실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혁신도시라고 하는 1차 공공의 이전이 그 기능을 하길 바랬는데 네. 왜 우리 신 안 해주고 쟤네만 해줘라는 개념이 있다 보니까 네. 전부 흩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사라져버렸어요. 유일한 대안은 세종시의 기능 강화 및 세종, 청주, 대전이 연결되는 것이다라는 네. 전 이거를 중부권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게 만들어질 수 있다면 자기 집을 떠나지 않더라도 세종에만 오면 대전에만 오면 기본 인프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그게 대안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따뜻한 제목이죠. 따끈따끈한 강남을 알면 한국이 보인다, 이런 부제의 책 제목을 내셨는데, 강남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주목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의미로도 정의를 받고 있는데, 누군가한테는 뭐 돈이 되는 곳일 거고, 그렇죠. 누군가에게 뭐 살고 싶은 곳일 거고, 누군가에게 또 학군이 뭐 사실 너무 좋은 곳인데, 박사님에게는 강남은 어떤 곳인가요? 강남은 저한테는 고향이죠. 고향. 강남 토박이세요? 아니, 그 토박이 개념이 좀 애매합니다만 제 가장 최초의 기억은 부천이긴 한데 부천 살다가 강남 들어가서 10대에서 30대까지 세입자로서 네. 3구를 다 누렸고 그 다음에 떠난 그런 의미에서는 집주인으로서의 강남도 아니고 강남에 안 가본 사람, 서울 사람의 강남도 아닌 제3 입장에서의 강남이 초중고고 나오고 대학도 일부 다녔기 때문에 고향으로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대학을 강남에서 다니셨나요? 강남에 있으면서 대학 다니다가 그 다니던 버스 다니던 그 성수대교 무너지기도 하고 다니던 고등학교 바로 뒤에 삼풍백화점도 있고 그런 좀 파란만장한 되게 친근한 이미지예요. 그래서 그럼 박사님에게 강남에 이미 수십 년 전, 30년 전에도 기억이 있는 거잖아요. 80년대 중반부터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강남 많이 다른가요? 그 다르다면 다르고 같다면 같은데 많은 분들이 다르다고 할 때 개념은 내가 살던 집이 없어졌으면 되게 충격이 크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기본 블록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도로 구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몇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는 똑같은 느낌이고 아파트 올라간 거 말고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의 고향은 강남고속터미널 경부선 그 재밌게 생긴 빌딩 신세계 강남백화점 옆에 그 호남선 말고 그 70년대 지은 거잖아요. 강북에 있던 8개 터미널을 묶어가지고 내려보내 그 건물이 아주 원형적인 기억이 있는 건데 들어가면 지금 한가람 문구라고 있는데 문고도 있었어요. 거기서 책 샀던 기억이 있고 들어가면 달짝지근한 냄새. 근데 요즘 그쪽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를 이제 헐고 재건축을 하면서 리모델링 들어간다고 해서 좀 그게 사라지면 아마 좀 바뀌었다는 느낌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남에 그럼 인구는 몇 명 정도가 되는 거죠? 서울 전체가 한 960만 정도인데 150만쯤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150만 명이라면 강남 3구를 다 합쳐서 말하는 건가요? 그런 거죠. 아니면 4구까지인 건가요? 3구겠죠. 그리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오고 가는 사람이 많고 저 같은 사람은 주민인가 아닌가를 이제 좀 봐야 되는 거죠. 그 세입자로 산 사람들은 옮겨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 정도에서 100만 좀 남짓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강남의 지역 내 총생산의 경우 강남구 혼자 부산시나 인천시의 70%라고요? 이게 강남 3구인 건가요? 강남구 혼자인 거예요? 3구겠죠. 기본적으로 강남이라고 할 때는 3구를 묶어서 말을 하니까요. 근데 3구가 부산시, 인천시 70%나 돼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여기 돈만 잘 버는 사람이 많다는 건가요? 얼마 전에 부산시장께서 한국 엘리트층의 85%가 강남에 산다고 그러셨는데 그건 조금 이제 과장이긴 합니다만 상당 부분은 뭐 팩트고 전국에라고 하는 거는 지방에서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 같은 게 있으면은 그분들이 자제분들을 집을 강남 사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몰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집중 현상이 있는 거죠. 전국적으로. 그러고 보니까 미슐랭 가이드에 또 수록된 맛집이 가장 많은 곳이 이제 강남이라고 이제 말씀하셔서 제가 미슐랭 가이드 2024년 버전이 있거든요. 요즘에 그냥 여자친구랑 같이 맛집 찾아가는 재미를 하는데 이걸 보고 깜짝 놀랐던 거는 이제 미슐랭 가이드는 뭐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거일 텐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딱 거의 한 책의 5분의 4, 6분의 5 정도는 서울이에요. 그렇죠. 나머지 하나는 부산, 그리고 나머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플러스로 강남구가 이 책의 한 3분의 1, 4분의 1을 차지해요. 그만큼 강남에 맛집이 많다라는 건데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미쉐린 가이드라고 하죠. 이 타이어. 이게 외국인들이 접근이 가능한 곳이라는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서울의 맛집이라고 할 때 여전히 제 서울 사람으로서의 생각은 강북이 더 많다거든요. 실제로 제가 갔는데도 그렇고. 근데 아마 외국인들, 특히 여행을 하는 로니플랜을 들고 다니는 외국인들한테 어필할 만한 식당이 강남에 맞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거 세봐야 될 텐데 강북 쪽에 제가 흔히 우리가 강북을 생각하는 용산, 종로, 중구를 포함하면 꽤 비등비등할걸요. 수가.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그런 골목까지 들어가기 쉽지 않다라는 건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도 해외에 가면 이제 아무래도 메인 도시 위주로 가게 되고 파리를 가지 저 구석까지 가지 않잖아요. 부르고뉴까지 가는 건 이제 정성 있는 사람인 거고. 또 하나는 아직 제가 음식을 봤을 때 한국 음식이 국제화가 좀 덜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표준화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그래서 아마 서울, 부산 말고는 접근이 어려워서 아마
소개를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특히 또 이제 강남에서도 청담동, 압구정동 쪽에 이제 맛집들, 특히 비싼 아마 그럴 거예요. 식당들이 또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 예를 들어서 그 고독한 미식가 일본 드라마 거기 보면 이태원 아래쪽에 보광동 종점 숯불갈비가 나왔었는데 그게 왜 나왔는지를 좀 알아보니까 이태원에서 노시던 그 방송 관계 분들이 새벽에 이제 해장하려고 내려오면 우사단 지나서 보광동 오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던 가게를 소개해 준 거라고. 그런 식의 아름아름이 있다 보니까 전국의 가게를 다 분석할 수는 그렇죠. 없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 이 관련자들의 편향성도 있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자, 그럼 많은 사람이 강남 개발 당시나 이후에만 관심을 두는데 그전에도 분명히 사람이 살았을 텐데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전에 강남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직 그 흔적이 좀 남아있나요? 많이 남아있죠. 특히 아마 여러분들께 가장 익숙하실 게 이건 뭐 특정인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한신포차라는 이름이죠. 한신포차. 그거를 특정인이 독점하는 바람에 네. 마치 그분이 만든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그건 일반 명사거든요. 한신포차 그냥 술집 아니었어요? 술집인데 그게 그분이 특정하게 딱 찍어서 자기를 브랜드 만든 게 아니라 이미 구전되던 것을 자기가 가져간 거예요. 가까운 거. 수도권 전철 3호선 잠원역 쪽에 지금도 나루마을이라는 농촌마을이 남아 있습니다. 네. 나루였을 거예요. 그 한강진 넘어가던 그 나루마을이 있고 거기에 빈민들이 들어와서 지금도 엉켜 있는 곳인데 거기에 80년대부터 포장마차촌이 형성이 돼요. 그게 왜 한신이냐면은 거기 한신공용의 아파트 단지가 감싸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원래 학교 예정부지인데 그 학교가 안 들어왔습니다. 한때 또 청담고 들어온다는 얘기 있었는데 왜 안 들어왔는데 그래서 거기에 신사동에서 밤을 보낸 관련자들이 새벽에 내려와서 마시던 게 문화가 돼버려서 그래서 한신포차라는 일반 명사가 생겼습니다. 근데 아마 그분도 아마 거기서 놀았겠죠. 네. 잘 노시던 분이니까. 그래서 가져간 거지만 지금도 강남 곳곳에는 그때 거기서 영업하던 분들이 개통을 이어서 우리가 진짜 한신포차다. 그런 가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농촌 강남, 개발 전의 강남이 아직까지도 모습을 남기고 있는 전형적 사례들이죠. 그런 곳을 보려면 정확히 지금 어디로 찾아가면 되는 거죠? 3호선 잠원역의 북쪽 구역. 그냥 여러분 보시면 그냥 빈민촌이네 왜 이렇게 엉켜있냐 위험하다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는 그 50년대 항공사지에서 나오는 집들이에요. 그럼 그 집들은 왜 아직 여전히 많은 집들이 그대로인 거예요? 거기가 지금 시유지인데 학교 예정부지, 이전 예정부지라 뭐 세우려다가 강남 인구가 그만큼 안 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안 들어섰어요. 제가 거기 중학교를 다녔었는데 경원중학교 그때부터 거기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제 기억에도. 그리고 제 동료인 말하자면 아파트 토박이가 80년대 찍은 사진이 있는데 보면 마을이 더 컸습니다. 줄고 줄어가지고 그만큼 남은 게 지금 올라가시면 있는 그 나루마을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때 서울 전체 셀러리맨들이 술 마셨다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아파트 지구라는 개념 아실 거예요. 네. 아파트만 지을 수 있게 묶어버리는. 그렇게 묶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소규모 토지주들이 조그만 집을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거는 남겨놓은 상태에서 더 못 지으니까 대충 땅을 쪼 판 거예요. 한신공영에. 그래서 그때마다 한신공영이 땅 사으면 3차, 4차, 5차 하다 보니까 포위돼버린 느낌이죠. 자, 강남의 경제적 성공 아무래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강남은 그럼 원래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개발된 공간인지 강남의 개발의 원래 목적이 궁금한데 아울러 오늘날과 같은 높은 경제성을 떼게 된 결정적 계기는 뭐고 이를 이끈 주체는 누구일까요? 원래 목적은 경제가 아니라 안보였던 거죠. 안보요. 그러니까 안보가 중요하니까 우리 모두 알아야 됩니다가 아니라 강북의 인구를 최대한 비워서 남쪽으로 내려보내야 두 번째 아마 있을 북한과의 전쟁에서 수월하다. 작전 치르기에. 네. 그래서 여러 개의 강남을 개발을 합니다. 영등포인 강남, 지금의 영동지구인 강남, 잠실지구, 성남 등이 강남이었어요. 그 여러 개 강남 중에 중심 기능을 담당하리라고 기대됐던 게 지금 서초구 강남구 쪽이에요. 그러다가 정부는 75년쯤에 강남에 대한 관심을 끊습니다. 왜냐하면 강남도 위험한 거예요. 작전상. 네. 북한의 기술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더 내려가서 과천과 세종과 대전까지 정부를 내려보낸다는 걸로 하면서 정부는 손을 뗍니다. 그 다음에는 민간인들이 역시 강북에 있으면 위험하니까 내려가자. 특히 부자들이 이미 여러 강남구의 중심인 강남구 쪽에 집중을 합니다. 그때 강남구라는 건 서초구와 강남구를 포함해서. 그래서 75년쯤부터는 민간의 공포감과 새로운 주거 형태인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 압구정 현대의 소문을 들었는데 부자들이 거기 산다더라. 카더라가 결합되면서 80년대 초가 되면 거기 가야 새로운 주거 형태를 통해서 사다리 올라타기를 할 수 있다는 공식이 완성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목적은 그게 아니었으나 75년 이후로는 민간인들의 열망으로 80년대 초가 되면 완성된다. 그때는 사실 지금 우리가 아는 지금의 강남 공식이 완성된 거죠. 그럼 처음에는 정부의 주도하에 강남이 개발됐는데 그 이후에는 민간이 주도를 그렇죠. 맞습니다. 서로가 뭐 의도했다기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톤 터치가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지금의 강남이 아니라 잠실이라든지 영등포라든지 이쪽에도 개발될 가능성도 있었던 거죠. 그러나 성남 광주대단지라고 지금 성남시에 원형이 되는 거기 서울 강북 사람을 내보낸 건데 거기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거든요. 서울 사람들, 서울시는. 그래서 이 사람들 고립을 안 시키려고 잠실을 개발을 합니다. 강북, 잠실, 성남으로.
요축이 만들어지면서 정부가 애초 예상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굴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건 지금의 경기도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정부는 계획은 하는데 이런 형태를 계획하지 않았어요, 전혀. 도시 설계하는 사람들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도 강남의 성공이 자기 때문이라고 말을 안 해요.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습니다. 계획은 예상하지 못해요. 계획하는 사람들은. 이건 제가 볼 때는 민간의 열망이 집중돼서 용광로처럼 끌어올라서 만들어진 거다. 정부 주도하에 만들어진 게 아니다. 정부 주도로 했으면 세종이나 과천이 됐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 주도하에 만들어지고 있는 세종의 현재와 미래를. 요즘 세종 많이 다니고 있는데 특히 대선이 있다 보니까 뭐 KTX 세종역 소문 들으셨을 거예요. 세종 아파트 지금 뛰고 있다고. 근데 가봤는데 바로 지난주 가봤는데 그 흔한 플랜카드 하나 안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앙 측에서 바라보는 것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실제 체감이. 사실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냉정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세종이 뭐냐면 정부가 기관을 보내면 그만큼 오르고 인구가 늘고 안 보내면 그만큼 줄고 딱 계획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강남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정부가 중간 손을 뗐기 때문에. 또는 과천도 제2청사가 있다가 1차 공공이 이전하니까 확 경제가 죽어서 어떻게든지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의 손을 요청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었던 강남이었으나 그 길을 가지 않았다. 전 그게 강남의 성공 요인이라고 봅니다. 한강구 아파트에 그 벙커가 설치되어 있었다고요? 이게 방금 전에 말씀하신 처음에 그거랑 좀 연결될 것 같은데. 그렇죠. 뭔가요? 지금도 있고. 강북을 비우되 못 가는 게 있잖아요. 시설들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남산터널과 을지로 지하상가를 만들고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면 키이우 지하철에 숨잖아요. 시민들이. 그런 기능을 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강남은 중요한 게 아니라 한강 남쪽 전체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군부대를 어떤 보급부대를 다녔는데 거기가 한강 남쪽 전체를 관할하는 부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 같은 개념입니다. 대구에 있었는데. 그래서 최전방으로서 강북이 무너졌을 때 그래서 다리를 일단 요새화시키고 안보교라는 이름의 잠수교를 만들고 그게 뚫렸을 경우에는 강남에서 막는 거예요. 강남의 한강변에서. 그래서 압구정이라든지 하남이라든지 강남터미널 등이 다 요새화돼 있죠. 아파트 벙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역이 한 수방사 관할의 요새인 거죠. 그리고 고층 빌딩은 다 GP 있잖아요. 빌딩 GOP라고. GOP라고. 네. 요새 벙커. 그러니까 대공 사격을 할 수 있는. 최근에도 그 압구정 등등이 재건축을 하려고 그러니까 국방부가 요청했다고 5군데에다가 거기 꼭대기 만들 거라고. 이거는 통보예요. 협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조합원 분들이 당황해하고 있다는데 여러분들이 어디에 투자하셨는지 모르고 투자하신 그런 거죠. 강남은 여전히 한강 북부가 무너졌을 때 최전방입니다. 근데 흔히 강남을 묶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굉장히 다채로운 공간이기도 한데요. 그린벨트, 철거민촌, 스카이 라인이 공존하는데 연기 신도시로서 전격적으로 개발된 공간이 어째서 지금의 세종시 등의 도시와 달리 균일하기보다는 다양한 성격을 좀 띠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개발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초기 기록을 보면 땅이 너무너무 넓었대요.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를 놓기 위해서 땅을 이제 말하자면 수용을 싸게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고속도로 만드는 게 중요했던 거지 강남을 전격적으로 균형 있게 100만 명이 사는 도시를 만들 생각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난개발이었습니다. 무계획적이었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한신이, 우성인이, 현대 같은 막 그룹이 들어오기도 하고 하면서 정신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채로워졌습니다. 아파트라든지 건설업체 자체도 다채롭게 들어왔고 그러고도 남 땅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손정복 선생이라고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그분이 하신 얘기가 너무 넓었다. 그 한마디예요. 너무 넓어서 어쩔 줄은 몰랐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빈틈이 많고 이제 하나 끝나면 하나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개포 같은 데 가보면 개포주공 일단 이제 지금 재건축됐습니다만 주변에 철거민촌이나 빈민촌이 4군데 존재하고 그게 강남의 본 모습에 가까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세종 같은 거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목동이나 상계동에 했던 모습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연기신도시라는 건 그런 개념이에요. 모든 실패를 다 해봤다는 겁니다. 근데 아파트 단지 원조가 강남이 아니라고요? 근데 아파트를 처음부터 택지 개발을 쭉 해버리는 방식은 강남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말한 최초는 잠실인 거고 그러니까 강남을 쪼개야 됩니다. 영동과 잠실이 있어요. 강남에는. 서초 강남구는 영동인 거고 영등포 동쪽. 그러니까 여전히 영등포의 세력권이고 잠실은 또 다른 땅이었던 거죠. 강북 땅을 강남으로 끌어온 거잖아요. 사실상. 여기는 대규모의 모래사장이 있다 보니까 주인은 거의 없는 손을 긋기 편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그냥 속된 말로 때려 박은 거예요. 그 방식 처음 스타트는 서초 강남구가 아니라 송파구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목동과 노원에 가져갔고 그게 1기 신도시가 되고 2기 3기로 가고 둔산 신도시 에코 델타 시티로 가고 있는 거죠. 잠실은 저도 자주 놀러 가는데 잠실이 이 강남 책 보면 섬이었고 속초호수는 강이었다고? 그게 한강이에요. 정말이에요? 속초호수 강이었어요? 속초호수가 원래 한강이죠. 지금 한강은 색강이어서 색강이고 새로운 강이어서 세내 신천인 거고 원래는 없애려고 그러다가 좀 아무래도 새로운 신도시가 하는데 물도 있으면 좋지 않냐 그래서 남겨뒀다는 거죠. 그래서 한때 낚시꾼들이 아직 한강물이 흐를 때는 물고기 많으니까
물고기가 갇혀가지고는 점심때마다 낚시꾼들이 몰려들었다고. 서울의 유력한 낚시터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시다 보니까 싱크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택지개발지구에 호텔 및 백화점과 물이라는 걸 존재해야 된다라는 어떤 한국의 신도시 개발 공식이 탄생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전국에 확산되고 있는. 좀 그거를 이제 강남적 삶의 양식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잠실하고 영동은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강남 3구를 묶으시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싱크홀 얘기해 주셔서 강남 4구 땅 밑에 빈 공간이 많은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빈 공간이 많다기보다는 이제 연약한 거죠. 그러니까 지층이 약한 경우도 있고 모래사장인 경우도 많고. 특히 잠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바다 뻘 같은 그 정도로 깊은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는 모래가 이제 퇴적돼서 만들어진 지형이다 보니까 약한 거죠. 그래서 잘못 뚫으면은 거기다가 이제 지하철도 뚫고 상하수도 뚫고 하다 보니까 공백이 많은 상태인 겁니다. 단단한 집안이 아니에요. 그럼 싱크홀이 우리가 뭐 강남 4구에도 터진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거기가 제일 싱크홀 사태가 심한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한강은 비교적 안전한 편입니다. 낙동강이 심해요. 낙동강변에 보시면 남쪽에는 에코델타시티라고 부산 강서구에 있는 게 있고 올라가면 양산에 물금신도시라고 경상남도 최대 신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는 얼마나 심하냐면 목욕탕이 지하수를 못 뽑게 해요. 내려앉을까봐. 이거 싱크홀 문제가 아니라 집안 침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긴 최대 이슈는 목욕탕이 물을 좀 길어 오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강이 휘면서 이제 휘는 쪽에다 흙을 쌓잖아요. 거기에 평지가 만들어지니까 신도시를 쌓은 건데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일을 잘 박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좀 충분하지 않았던 거죠. 인천 송도 같은 경우는 국제도시를 처음부터 꿈꿨기 때문에 비교적 잘했는데 그래도 며칠 전 뉴스가 바닷물 들어온다는 카더라가 들리고 오피스텔에.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그나마 여기는 한강은 강남은 그나마 한강에서도 약간 중류 쪽에 가깝다 보니까 그나마 좀 안전한 편인 게 이 정도인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뭐에 가깝냐면 이제 모래사장인 것도 있고 70년대 고도성장기 때 만들어 놓은 지하시설들 이 이제 연안에 도달한 거고 거기다가 요즘 계속 지하에 뭘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GTX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담이 생긴 거죠. 자, 그러면 전국적인 규모를 봤을 때 강남의 부동산, 특히 아파트 집값은 뭐 싱크홀 같은 이슈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상승 중인데 강남의 아파트 집값을 떠받치는 결정적 요인은 뭔가요? 심리죠. 여기가 한국의 1극이다라는 게 확립이 됐기 때문에. 1극은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한국의 중심이 서울인 건 뭐 부정할 수 없고요. 그렇죠. 원래는 서울은 세 개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사대문과 용산, 그리고 영등포와 여의도, 뭐 여의도가 영등포구입니다만, 그리고 영동이라고 불리는 강남 3구가 있죠. 그중에 강북은 점점 기능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갔어요. 역시나 국가적 차원에서는 안보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영등포는 존재 이유가 강북과 인천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거든요. 근데 인천을 중심으로 한 서해안 지역이 48년, 9년 정도까지는 중화민국과 교역하는 자유무역의 바다였는데 갑자기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최전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점점 기능이 약화돼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과 연결해주는 기능을 하던 영등포가 쇠락합니다. 남는 거는 강남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 1극으로 바뀌는 과정에 지금 놓여 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여기 가야 된다고 정해진 겁니다. 전국을 다니면 충청도까지만 해도 어딜 가도 강남까지 몇 분이란 말을 홍보 문구로 써요. 예전 같으면 서울까지 몇 분이 서울시청까지 몇 분, 영등포까지 몇 분 이런 말을 할 텐데 사라졌어요, 그 말이. 그럼 이런 강남 1극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심해지는 건가요? 그렇죠. 한국이 망하거나 전쟁이 나지 않는 한 이게 평화 시기가 됐기 때문에 한번 고착된 계급적 특성이라든가 경제적 특성은 잘 안 바뀝니다. 그리고 강남 3구에 특히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 특히 비싼 이유 중에 하나로 뭐 아파트 단지가 부족하다고요.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아파트 지구라는 걸 지정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위성사진을 제가 보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봐보세요. 강남이 아파트가 많은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는 언덕에 단독주택과 빌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어제도 딴 데도 촬영하고 왔는데 언주역 근처에 옛날 영동 시형주택이라고 시가 단독주택을 만들었던 단지 중에 5단지 쪽 위치입니다. 보면 아파트 거의 없어요. 다 빌라 조그맣게 있고 그런 데들이 사실은 대부분인 거죠. 근데 왜 사람들이 강남에 아파트가 많냐고 착각하냐면 강북에서 한강공원을 바라봤을 때 아파트가 벽을 이루고 있고 경고속도로를 통해다 보면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거기 아파트 지구를 지정했거든요. 그건 여러 안보 요인도 있고 여러 요인이 있어가지고 이제 획일적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근데 나머지 지역은 제가 강남을 살면서 느낀 감각은 오히려 대부분의 지역은 아파트가 아니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강남에 살고 싶어하고 그것도 선호하는 주거 형태인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단지로서의 아파트, 개방형이 아니라. 아파트로 말하면 안 된다고. 정확히는 아파트 단지라고. 그 주상복합도 예전에 상가 아파트는 안 되는 거고 외부로부터 고립되고 내부에 모든 게 갖춰져 있는 아파트 단지를 원하는 거잖아요. 정말은. 정말 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단독주택이나 빌라 지역을 재개발하는 경우가 있지만 정말 어렵잖아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있던 아파트를 내구현 닿으면 그거를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하는 방식이 되다 보니까 한정된 공급이 있는 거죠. 수요는 전국적인데 아마 지금 세종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내년 지선까지 2차 공개 이전을 할 거거든요. 정해질 거거든요. 그러면 토지 수용금 정부에 풀릴 거 아닙니까? 그 돈은 또 강남에 몰릴 거예요. 강남에 한정된 아파트 단지로 몰릴 거기 때문에 더 오를 겁니다. 아, 강남 집값이 더 오른다고요? 강남의 아파트 단지 값은 오를 거예요. 더. 네. 이미 지금 사실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건 뭐 특히 일부 예외 사례긴 하지만 반포 레미안 원베일 9평 같은 경우는 70억을 찍는 지금인데 아직 100억 안 갔잖아요. 이거 자꾸 이게 비싸다 보시면 안 되고 뉴욕이나 샹하이나 홍콩, 싱가포르 보셔야죠. 거기 비하면 저는 아직 싸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꽤 선진국이고 한국 최고의 부촌이 지금 강남 3구잖아요. 물론 정말 부촌은 한남인 이런 데 있지만 그 빼고 그런 지역이 더 비쌀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물론 못 들어갑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부정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한국 경제 성장 꺾였고 소득도 잘 못 올라가고 그다음 인구도 감소하고 노령층 많아지고 저출산인데 이 강남 집값 지금도 감당할 수 없잖아요. 사람들이 기대 심리와 이런 것 때문에 오른 거지만 더 가는 건 말이 안 된다. 그거는 너무 거짓 통계에 매몰되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지방의 인구 감소와 소멸 문제하고 수도권 인구 집중은 같이 갑니다. 사람이 불안할수록 모여요. 그리고 모이는 중에서도 특히 부자는 있거든요, 어디나. 그 부자들은 더욱더 중앙에 몰리는 거죠. 그 중앙이란 건 즉 강남 3구 및 확장 강남. 그러면 확장 강남과 대서울권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던데 각각의 의미와 전망이 궁금하고 아울러 그러면 이것이 지방 소멸 현상에 대한 대안이 되나요? 그러니까 확장 강남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강남 3구가 흘러넘쳐서 이어가고 있는 특히 반도체 벨트로 이어가고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제 광교부터 분당 판교부터 쭉 이어지고 있어서 현재는 경기도를 넘어서 천안 아산 사이에 있는 아산 신도시 그리고 오송 일부까지 가고 있는 말하자면 반도체 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대서울권은 꼭 강남뿐 아니라 서울로부터 같이 연결고리로 이어지고 있는 그 권역을 말하는 건데 이 경우는 춘천 원주의 일부라든지 홍성의 일부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교통망으로 이어지는 거죠. 좀 개념이 다르죠. 이건 그리고 서울 집중 현상을 보여주는 거고 오히려 지방 소멸에 대안하고 반대입니다. 지방 소멸에 대안은 사실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혁신도시라고 하는 1차 공공의 이전이 그 기능을 하길 바랬는데 한 3군데 정도에 집중이 됐었으면은 인구 감소의 방파제가 됐을 겁니다. 근데 한국은 왜 우리 신 안 해주고 쟤네만 해줘라는 개념이 있다 보니까 전부 흩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사라져버렸어요. 2차 공공의 이전을 아마 할 텐데 이번 대선과 내년 지선 사이에 이번에라도 좀 갔던 데 집중시켜주면 다행입니다만 아마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안이 안 된다. 유일한 대안은 세종시의 기능 강화 및 세종, 청주, 대전이 연결되는 것이다라는 전 이거를 중부권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게 만들어질 수 있다면 전 국민이 자기 집을 떠나지 않더라도 2시간, 3시간 권 내에서 세종에만 오면, 대전에만 오면 기본 인프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자기 집을 떠날 요인이 좀 줄어든다라는 그게 대안이라고 봅니다만 현실성이 좀 있나요? 지금 대통령 후보분들이 말들은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안 움직이시려고 그러고 이제 냉정하게 봤을 때 세종으로 안 움직이려고 그러고 현실적으로 세종을 움직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거기 S1 지구라고 하는 지구가 있어요. 바로 지난주에도 다녀왔는데 그냥 빈 땅에 펜스만 쳐놨어요. 대통령이 가야지 거기가 살아나는데 그 대통령이 미운하 고운하를 떠나서 보안시설들이 필요합니다. 그거 설치하는데 오래 걸려요. 정치적인 하고 싶지 않지만 유력한 분이 지금 용산을 안 가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보안시설들이 거의 갖춰있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미운하 고운하 용산에 좀 있어야 되고 일단 용산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겠죠. 뭐. 갖춰 있으니까 그 지하 터널 같은 게 있어요. 좀 자세히 말씀 못 드리는데 유사시에 탈출을 할 수 있는 정부 청사와 경복궁과 청와대 자리에 좀 있는 거고 용산에 있는 거고 그만큼을 세종에 갖추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많은 정세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말은 아닌데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될 거다. 국회는 어쩌면은 세종 분원은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것만 가더라도 중부권, 대전, 세종, 청주의 기능이 조금이라도 강화될 거고 그러면 국민들이 서울까지 안 오더라도 일정 정도의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돼서 공장 및 조금은 지방 소멸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